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벌써 9월입니다. 9월에 2주차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9월은요 마지막 주간에 추석 휴정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석 휴정기 경매 시장이지 않겠죠. 정상적인 마인드라면 최소한의 부분은 가져가겠죠. 혹자는 명절 때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돌았는데 미친 소리라고 그냥 무시해버렸고요. 자, 3주간의 경마다 보니까 8월은 5주간, 9월은 3주간의 경마다 보니까 벌써 월초가 지난주였는데 벌써 월말의 분위기가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서울과천 경마, 4개의 제주교체 경마로 가면서 자, 늘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과천, 뒤에는 제주교차로 가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흐름 총마, 관심마필로 안내해드리고요. 공개해드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적어도 대한의 승부경주만큼 몇 개 안 되잖아요. 서너 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만큼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 아마 분명히 두세 배의 이득이 아니라 20배, 30배, 100배 이상의 이득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기 아마 자막으로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자, 끝자리 0079 친구가 여러분의 경마의 친구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모토로서 전화번호도 준비한 만큼 9월의 2주차 지난주 무난한 승리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1호 경마에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역시 이어갔는데 자, 이번 1경주 토요 경마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촐하게 8주의 편성입니다. 1000m 별정 2세 역시 레이팅이 아닌 미승리마 레이스인데 자, 8주의 마필들이 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심화 편성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7번마 골드럭키가 기본적인 싹수가 있어 보이죠. 자, 일단 선행이 아닌 3선, 2선 전개를 따라가면서도 직선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앞으로의 싹수가 상당히 기대되는 20조 배대선 마방이 한동안 전성기를 이루다가 좀 침체기에 있다가 최근 2, 3년간 꾸준히 명문 마방으로서의 어떤 기조를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7번마 골드럭키 정초열 기수와 안효율 기수가 나름 20조의 어떤 주전과 후임 기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자 기수입니다만은 안효율 기수도 상당히 매몰찬 기수로 평가되는 가운데 추열이가 이제 140승대에 가까워지고 있고 200승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더욱더 강한 의지를 보여야죠. 자, 7번마 골드럭키의 기본 전력이 좋아 보이고 복병권으로는 능금 기록은 별로였죠. 1번마 정상의 빛인데 요거는 앞으로도 요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흐름의 마필이고 자, 9천만원 1억이 채 안됩니다만은 9천만원대의 마필 8번마 금화 발리오스라는 마필이죠. 자, 로카드 10의 마필로서 5점 우창구 마방에 올라갔는데 아마 최저 배당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 마필의 싹스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 데뷔전에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만큼 인기를 안 모았음에도 끝걸음의 탄력은 굉장히 좋았다. 문제는 최장거리로 내려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붙어주느냐. 자, 어쨌든 7번마 골드럭키는 가장 관심을 모으는 마필이지만 인정해야 될 마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역시 1000m 최장거리고요. 별정 2세 편성으로서 역시 직전 데뷔전에서 싹수로 보였던 2번마 딕시 플로이시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죠. 비록 이제 성적, 입상에는 실패한 마필이지만 기대치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실전을 치른 두 번째 경주,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무난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강하게 내려보겠고 역시 문제는 이제 후차권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7번마 IM스타냐 바로 옆에 6번마 덕성이로 문제는 이제 요런 마필들은 이제 방춘식 기술이라는 게 이제 좀 문제인데 요런 부분에서 2번마 딕시 플로이드 일단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다라는 거죠. 2번마를 인정하면서 공략하는 루이시 이경주입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으로 펼쳐지는 단거리 국내산 6등급 미승리마 레이스. 자, 요거는 이제 1번마 하이유레카가 직전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적의 조건을 맞이했는데 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역시 인기 마필인데 요 마필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요거 굉장히 강하게 보는 마필이 이놈입니다. 6번마 JS1이라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노렸고 전전 경주에서는 이제 후공으로 노렸는데 아쉽게 이제 3차, 4차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거리를 이제 1200으로 다시 100m 줄였습니다. 옥성이가 아마 이번 주 패턴은요, 아마 좀 강공 의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 뭐 몇 번의 입상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강한 의지만큼은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 제가 이런 방송에서 그런 어떤 좀 비공식, 비전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뭐 감추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부분은 어떤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번마 JS1 요거 뭐 강하게 한번 편성의 중심권을 봐야겠다라는 부분에서 3경주. 어쨌든 김옥성 기수의 이번 주간 승부는 굉장히 조금 관심을 둬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3경주 정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제주경마로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경마는 뒤로 몰겠습니다. 자, 4경주에 들어갑니다. 현장 승부처의 레이스가 가능한 그런 편성이죠. 1200 별정 3세 이상 미승리마 경주고요. 자, 어쨌든 편성이 제가 이번 경주 현장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자, 일단 7번마 드림조이는 강하게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직전 경주 대한이가 후차권 강하게 맞던 마필이죠. 8월 16일 경주 제가 최외곽에 있는 질풍당당이라는 마필을 충마로 세웠고 후차권에 주력으로 들어갔던 마필이 드림조이였는데 그 당시에 문세영 기수, 세영이의 컨디션이 마필의 컨디션이 아닌 세영이 본인의 컨디션이 초반부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선행 나서서 무너졌는데 물론 이제 화이트선과 입상하면서 두방등등으로 갔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의 레이스가 7번마 드림조인 가운데 직전 경주 역시 선두권 나서서 입상을 차지한 김석봉 원장의 4번마 선세이셔널 이 마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직전엔 전개가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번에도 그런 전개를 뽑을 수 있겠냐의 하나의 관건. 어쨌든 7번마 드림조이는 선행이 아니어도 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직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강공 펼칠 수 있는 문세영 기수의 7번마 드림조이를 축으로 강하게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4경주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초반부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에 들어갑니다. 1400으로 펼쳐지겠고요. 14번이 외곽 신청한 가운데 자, 12번마 그랜드 캠프, 2번마 강성대곡 요거 뭐 아마 강력히 팔릴 겁니다. 문제는 이제 2번마 강성대곡이 약간의 좀 공백기가 있을 거고 1번마 로드힐이 승분전이지만 역시 최적의 게이트를 맞이했다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12번마 그랜드 캠프가 선취입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승훈이, 세영이 승훈이 직전 승훈이가 실패를 했고 자, 이번에 세영이가 다시 올라가면서 강공의지 분명히 펼칠 수 있는 레이스고 새벽 쪽의 상태에 있어서도 절대 덜 미치지 않는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인데 12번마 요거 그랜드 캠프 다시 한번 호성적을 노려볼 수 있는 직전이 이제 6점 만에 처음으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이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최근의 상승세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 12번마 그랜드 캠프를 충마로 세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고요. 자,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 핸디캡 연령 오픈인데요. 자, 이번 경주를 대한의 첫 번째 오늘 승부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갈 수 있는 마필, 노려야 될 마필들이 상당히 다소 포진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일단은 14번마 토드 브라운이 대한이의 충마가 아니다라는 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전 경주 인정 못했고요. 직전에도 역시 인기 마필이었지만 인정 못한 가운데 자, 한별이에서 세영이로 올라갑니다. 물론 더 나와줄 수 있는 걸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축일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언급해드리겠고 그와 더불어서 꼭 짝을 맞출 수 있는 대한이의 충마에 짝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될 수 있는 6경주 첫 번째 특급 승부처로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제 중반부 들어가죠. 국내산 4등급 1200 레이스고요. 14대 꽉 찬 가운데 자, 단거리 편성인 만큼 게이트 이점이 굉장히 조금 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에 3번마 라이언스타가 직전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저는 아니었다. 이건 강력한 의지가 이제 이 마필은요, 어쨌든 빠른 선입권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동수에서 세영이 역시 강력한 의지의 피력이 아니겠느냐. 자, 기승기수의 변경 또한 이거는 승부수다. 자, 조건도 좋고요. 마필 컨디션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의 3번마 라이언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고, 역시 5번마 WJ의 현장 컨디션은
최저배당인 만큼 체크가 필요하겠고, 지금으로선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닌 게 5번마 더블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마필은 9번마 라이스 준입니다. 거기에 이제 7번마 바쿠,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자, 7경주도 3번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레이스라는 말씀 드리면서 8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등급 1000m를 펼쳐지는 최단거리,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는데 최단거리로 옵니다. 상위군 핸디캡, 죄송합니다. 핸디캡 연령 오픈 레이팅 경주 7주의 편성인데요. 2군의 최정상급 마필들은 아니에요. 비록 아니지만 요거는 은근히 배당이 나와줄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2번마 라운스마트의 강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중후미권, 아쉽게 중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걸음을 늘려놨습니다. 플러스 근성까지 놀려놓은 편성이 2번마 라운스마트인데, 자, 최적의 게이트 이점이나 마찬가지인 2번마 라운스마트, 강력한 선두권 내지는 선의권 승부를 펼칠 마필이고, 자, 일단은 어쨌든 최단거리로 내려왔다. 오랜만에 최단거리 승부. 이 마필은 뭐 다른 마필은 오랜만이지만 이 마필은 이미 승군 전에 1000m 승부를 걸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59초 6이라는 호기록. 그렇다면 이번 경주 역시 무난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죠. 직전 대비 0.5, 51.5입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충마로 인정하면서 후차권이 이제 4번마 임페라토르, 뭐 5번마 불그레시나 이런 마필들의 흐름으로 잡히는데 최저배당권을 인정하기에는 조금은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건 2번을 축으로 현장 승부를 들어갈 레이스. 자, 7경주에 이어서 7경주 특급에 이어서 서울 6경주 특급에 이어서 8경주 현장 승부까지 가겠고요. 자, 다시 이제 후반부 승부로 들어가는 9경주입니다. 1400이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이 편성에 제가 승부로 들어간 이유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배당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절대 저배당 없습니다. 이 편성이. 편성이 출주수가 열려도 꽉 차서가 아니고요. 정계의 흐름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나와요. 자, 그 마필의 일격은 이건 뭐 무조건 배당으로 갑니다. 자, 대한이가 이번 편성에서 야, 이 정도에서 이게 안 팔려? 아니, 덜 팔려? 당연히 대가리 승부해야죠. 자, 이번 경주 승부수 누릴 마필을 배팅권의 축으로 잡고 후차권 승부수 최소 20배 이상을 노려보는 레이스 9경주 강승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연속적인 승부수로 가는 10경주입니다. 1700으로 펼쳐진 이제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넘어갑니다. 핸디캡 연령 오픈 국내산 5군 편성이죠. 자, 3번마 쿼드리가, 8번마 황룡비상, 9번 최강파이터, 11번마 블루가드, 이런 마필들이 한 4수의 강점으로 팔린 마필이지만 이 조합은 냉택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9경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승부 거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나왔어도 되고 9경주에 나왔어도 되고 되는 마필들인데 따로따로 나옵니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물론 앞은 혼합 경주고 뒤에는 국산 경주지만, 자, 충분히 어떤 편성에 나와도 될 수 있는 마필. 9경주에도 10경주에도 저는 된다. 역시 연속적인 적중 이어갈 자신 있는 만큼 함께 해주길 기원드리면서 10경주 역시 특급 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레이스. 자, 요번 경주의 의지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레이스인데, 자, 여러 마필들이 팔립니다. 뭐 7번마 캡틴 로드, 11번마 호위무사. 그 가운데 이제 7번마 캡틴 로드의 가능성 뭐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 만큼 캡틴 로드 직전 경주 역시 입상을 했어요. 문제는 제가 야오션샤인을 가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큰 배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만은 7번마 캡틴 로드의 가능성 상당히 재미있게 했고요. 최근 끝걸음에 여력이 나와주고 있는 8번마 골드피버 이런 마필들, 거기에 10번마 정상비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걸음을 최근에 뽑아주고 있다. 다만 착순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라는 말씀드리면서 11경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12경주 넘어갑니다. 뭐 두말 나위 없이 대한의 마지막은 항상 승부처죠. 자, 뻔해서 승부가 아니죠. 자신 있어서 승부예요. 이상할 정도로 저도 왜 마지막 경주를
승부수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왜 돈벌이도 안 되는 마지막 경주에 어차피 이긴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 이기기 힘든 게 경마인데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이 너의 팬일지 너의 식구일지 알지도 모르는데 굳이 10%의 확률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 관여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 있는 경주만 때립니다. 한 놈만 잡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경주가 그 경주인데 배당 굉장히 좋을 편성이에요. 14대 편성인데 절반 이상 7두가 입상 기대주예요. 가능 마필들입니다. 당연히 배당이 나와야죠. 다시 한번 강하게 노릴 수 있는 레이스 12경주. 대한의 매조지 승부처죠. 힘있게 승부할 걸 약속드리면서 토요경마 서울과천은 이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에 제주경마로 들어갈 텐데 더욱더 제주경마 이전에 서울과천경마의 어떤 대승을 기원드리면서 과천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 2주차 9월 10일 토요경마 제주교차 4경주가 나옵니다. 1경주부터 나가는데 1경주를 대한이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냥 다 오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좀 걸어드릴게요. 제주마 3세 이상 800m 레이스인데 한상배 마방에서 동반 출조합니다. 5번마 시대영이 강축인 거예요. 자, 최근 2전 동안 물론 입상과 우승이 있어요. 근데 전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2.5km 부중도 올라가고 상대들도 비슷한 리턴 매치 형식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주경마 리턴 매치 형식의 핸디캡 경주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동반 입상이 나오기는 확률적으로 10%도 안 된다. 이런 경주가 1경주입니다. 그래서 대한이 자 물론 서울과천 1, 2, 3경주가 지나갔겠지만 제주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경주가 이번 1경주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마필에 대한 불안 요소를 언급해드리면서 팁을 드렸습니다. 자, 1경주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자, 두 번째 경주인 제주교차 3경주에 들어갑니다. 한라마로 펼쳐지죠. 한라마 2등급 별정 레이스. 자, 1조 정영수 15조 강영진 마방에서 나오는데 6번마 고려대학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재용 기수가 다시 올라갔고 직전에는 제가 이제 인기 마필과 조합을 딱 한 마필 창시자라는 마필을 했는데 창시자가 3착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저배당인 만큼 큰 의미는 없었겠습니다만은 6번마 고려대왕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인 3경주 고려대왕에 좀 초점을 두는 레이스로 끌고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후차권도 큰 배당을 노리기에는 좀 인기 마필들이 압축될 수 있는 제주 1경주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의 편성이다. 3경주 고려대왕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세 번째로 펼쳐지는 4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핸디캡 일반 레이스. 전형적인 능력만 접전으로 보이지만 아니죠. 자, 역시 1경주에 이어서 대한민국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편성상 1번 신천돌체, 3번마 새벽햇살, 4번마 진치, 자 6번, 7번 두루두루 팔리죠. 두루두루 팔린다라는 의미는 배당이 좋다라는 거예요. 먹을 배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기 마필과 조합을 하던 안 하던 기본 배당이 나오는 레이스가 이번 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역시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10배 전후의 통통한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세 번째 4경주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주교차도 강하게 1시4경주를 특급 메인으로 갑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마지막 경주죠. 제주에서는 제주마 경주입니다. 5세 이하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제주사랑 농촌사랑 특별 경주인데 그냥 이벤트성이에요.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기념할 것도 참 없어요. 자, 18조 박병진, 15조 강영진. 자, 이런 편성. 16조 김영래 마방에서 나온 가운데 11번만 이제 원당봉이 바닥 취입도 되는 모습입니다. 직전도 좀 후차권 강하게 노렸지만 대한의 충마가 빠지는 바람에 입상은 못했어요. 적중은 못했지만 11번만 원당봉에 영민이가 올라갔다는 건 다시 한 번의 연속적인 승부로 봐야 됩니다. 최근 경주 가파른 선취입력 직전 대비 똑같이 부중 변화 없이 65km. 사실 서울에 65km면 그건 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11번만 원당봉 강력한 어떤 선취입력, 무빙력 보여줄 수 있는 레이스고 같이 뛰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조합권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레이스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오경주 원당봉의 강력한 의지를 인정하면서 공략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의 4개 경주도 2개는 메인 승부로 2개는 좀 오픈해 드리면서 메인 승부도 왜 메인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했습니다. 자, 앞에 방송했던 과천경마도, 뒤에 따로 방송했던 제주경마도 꼭 대승으로 많은 적중을 이루시는, 많은 환수를 이루시는, 많은 환급을 이루시는 토요경마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대한님 토요경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요경마 대승을 기원하는 대한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